네,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머 시그널 시간입니다. 홍성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양대 지수 모두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시장의 하락 요인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부분이 이제 또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락과 급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이 지난주였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경기 부양책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어제는 많이 빠졌고 또 오늘 올라가고 내일 또 빠지고 이런 형태, 일희일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주가가 빠질 때는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올라갈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등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급격히 확대됐던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고요.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시장은 안정을 찾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기록했던 바닥 가격대가 안전한 바닥인지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유가인데요. 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4월부터 정산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사우디하고 이제 감산 합의를 한다라는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유가의 가격인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단의 중요한 가격 18.9불대, 장중에도 어제도 장중에 20불대를 터치했고 그저께도 19불대를 터치했는데, 18.9불대가 지켜지면 일단 급락 상황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다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유가의 안정세를 가지고 추세적인 어떤 시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6불대를 넘어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26불대가 넘어서게 되면 시장은 점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우리 시장은 마찬가지겠죠. 우리 시장도 어제 아침에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저께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간접적인 종목들이 이제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어제는 오전부터 이제 집단적으로 탈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색된 어떤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자신감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무차별적인 어떤 상승세가 전개되고, 그리고 실제 시장의 자금들이 막대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미 급락은 끝난 상태에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무서워서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 내려오길 기다리는 어떤 그런 욕구들도 강한 어떤 부분들. 실제 지난주부터는 과연 코로나 전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집중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저께 대북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그리고 반도체 쪽, IT 하드웨어 쪽의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특히 어제는 이제 그동안 저 계속 말씀을 드렸던 5G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용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이번 급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견전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제 아침부터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시세 전환의 어떤 형태를 보여줌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탈락하는 현상들이 어제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을 상대적으로 이끌어갔던 종목들이 탈락하게 되니까 심리적 불안감이 또 증폭되고요. 심리적 불안감이 증폭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사망자 수가 기존에 발표됐던 수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발표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또다시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난번 경험했던 코로나19로 인한 급락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어제 시장에서 펼쳐지면서 오전에 움직였던 부분들은 오후에 거의 반납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실제 코로나 시장의 약세가 나타날 때는 코로나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요. 그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유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하락의 이유를 찾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주가의 하락의 이유는 코로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우리나 중국 같은 경우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점을 기록한 상태이고 유럽도 이미 이제 정점에서 증가폭 자체가 다소 조금씩 감소하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시장에서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충격은 계속 받을 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고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서 장중에 드랍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시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시기부터 코로나는 시장에서 전혀 재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지금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금들을 공급해서 혹시나 발생하게 될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현상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이제 나빠질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은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견조하게 방어해주는 어떤 쪽은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또 이제 이달 안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정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도 간혹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별 관심을 안 가지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어떤 정치인과 연관돼서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가면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보이시고요. 지금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3월 19일 날 바닥을 기록한 어떤 부분들, 3월 20일 날 의미 있는 시세 전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변동성을 높여가는 구간이나 이제 이번 주부터 점차 변동성을 줄여가게 되고 시간은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2달 정도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재미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한 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한테는 이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단기 매매의 재미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지겨움에 의해서 출회되는 매물로 인해서 시장 한 단계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나오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은 이런 어떤 형태에서 최근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그 시기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3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42,650원, 하단에 42,650원, 상단에 49,100원 이 사이에서 가격의 움직임이 전개될 텐데 상단 49,100원에 근접하게 되면 아마 개인들의 매물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실제 삼성전자를 최근에 순매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년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격은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리 길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짧은 시세에 연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49,000원 정도 되면 개인들의 매도가 시작될 것이고 그 시기 삼성전자의 매도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자금들이 이제 순환하는 그래서 시장 굉장히 화끈한 활발한 그런 시장의 형태가 앞으로 빠르면 한 달 후, 늦으면 한 2달 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보여줬던 통신주들, 5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수소전지차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5G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좀 상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늘도 볼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5G 중에서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KMW 오일솔루션 서지 시스템 RFHRC인데요. KMW 같은 경우 중요한 가격이 59,200원 어제 장중에 넘어섰다가 종가상으로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된다면
일단 71,100원까지 가능한 상태고요. 올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1,100원 중요한 가격인데 넘어섰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48,15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RFHIC 42,200원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어제는 뭐 장중에 43,000원 넘어갔었습니다만은 종가상으로 다시 밀렸습니다만은 1차 44,700원, 2차 47,400원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진 시스템 같은 경우 중요한 가격 28,900원인데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1차 32,150원, 2차 38,6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9시부터 시작하는 장중 공개방송에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